결국에는 브로드컴의 마진 쇼크가 시장을 크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발표했고 AI 관련 매출도 전년 대비 65%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은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경영진의 멘트가 애매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AI 매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회사의 전체 마진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를 내놓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AI 칩을 많이 팔아도 개발 비용과 복잡한 공급망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좋지 않은 심리가 작용을 해버렸습니다. 하루 전 실적을 발표했던 오라클의 영향도 있었는데 오라클 역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본 지출을 예고했지만 당장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흐릿했습니다. 빅테크들이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언제쯤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다시 품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또다시 AI 거품론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브로드컴의 주가를 봤을 때 계속 오르기만 했거든요. 언제부터였냐면 지난 4월부터 8개월 가까이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작은 악재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태였는데 결국에는 지난 실적 발표가 변동성을 키우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봉 차트도 결국에는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빨간색 20선까지는 조정을 추가로 받을 것 같아요. 거기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는 $340.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일단은 멈춰야 하는 가격에서 멈추긴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도 젠슨 황이 아주 좋은 전망을 제시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브로드컴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있는 가이던스를 제시함으로써 크게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어요. 6.71%.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대체로 다 빠졌고 미국의 반도체 3배짜리 SOXL은 14%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봉상으로도 초록색 5일선과 빨간색 20선의 데드 크로스가 나왔군요. 그래서 일봉을 봤을 때는 일단은 조정이 진행 중이군요. 엔비디아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죠. 하지만 마이크론은 그래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어제의 악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쌍봉을 만들었군요. 주봉상의 초록색 5일선은 당연히 찍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격은 234달러인데 일단은 이 정도 추가 조정은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에 비해서는 더 좋습니다. 구름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의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30달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30달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추가 조정을 염두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TSMC도 한번 볼까요? TSMC는 엔비디아가 잘해도 좋고 구글이 잘해도 좋은 뭐든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AI 거품론에 무게를 더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속 그럴 거예요. 항상 싸울 거예요. AI 거품론과 여전히 고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계속 다툴 겁니다. 그동안은 긍정적인 의견이 힘이 더 셌던 것이고, 어제 하루만큼은 부정론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TSMC도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봤던 마이크론과 TSMC는 누가 잘해도 상관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포지션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빨간색 20선을 찍을까요, 이번에? 어쨌든 추가 조정은 가능할 것 같고, 초록색 5일선은 깨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280달러대까지는 일단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후의 흐름을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지지 라인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는 뭐라고 얘기를 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바로 월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을 지탱하던 AI 투자 논리 자체에 금이 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도 이렇게 보지만 단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가? 시장은 묻지마 매수에서 깐깐한 검증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검증 기간 동안 주가는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AI 칩만 만들면 다 팔린다는 논리가 통했지만, 브로드컴 사태 이후 칩을 팔아서 남는 게 줄어든다면 의미가 있냐라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네,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의구심이 해소되려면 다음 실적 시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네, 참고만 하세요. 네, AI는 미래를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기술적 지지선이 붕괴가 되었는데, 최근 엔비디아가 단기 생명선이 깨질 경우 170달러 초반, 심하면 160달러까지 열어두어야 한다는 기술적 분석이 나온다. 엔비디아 지금은 175달러고 170달러 깨지면 160달러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근데 정석적인 얘기예요. 브로드컴 하루 만에 11% 넘게 빠지면 차트가 망가졌다. 실망 매물이 당분간 더 쏟아질 수 있다. 그리고 연말 차익 실현 욕구도 발동을 했습니다. 12월은 기관 투자자들이 한 해 수익을 확정 짓는 시기입니다. 불안한 뉴스가 나오면 일단 팔고 보려는 심리가 강해져 매도세가 거세질 수 있습니다. 반등의 기회는 없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 하락장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 브로드컴도 마진이 줄어들고 있을 뿐 주문이 줄어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은 아주 훌륭했죠. 매출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익보다 성장 섹터는. 오히려 AI 칩 주문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성장판이 닫힌 게 아니라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AI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디램 가격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디램 가격은 아주 견조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브로드컴과 달리 디램 기업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버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26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DDR5 16기가가 여전히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실적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빠지면 기회인데, 문제는 지금 불식이 많은 경우 버틸 것인지 아니면 일부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러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업들을 보면서 한번
지지 라인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지금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정말 AI가 거품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한 타이밍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버텨도 결국에는 더 좋은 가격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냥 버티라고 하면 단기 변동성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가 빠지면 다 빠져요. 여러분, 지금 반도체 없는 분들은 안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더 난리가 났어요. 2차 전지는 더 빠질 수도 있고 원전, 전력 뭐 다 사실. 그래서 반도체가 지켜줘야 된다니까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최근에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직전 고점을 이번에 돌파할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돌파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히려 강하게 돌파하면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빨간색 20선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빨간색 20선에 지지를 받는지를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지지 라인은 10만원 초반? 개인적으로는 10만원을 지켜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보수적으로 보겠다면 10만원이 깨지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도 초록색 5일선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10만원 초반. 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 라인을. 멤버십에서는 지난 바닥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인 것 같아요. 버틸 것인지 일부 대응을 할 것인지. 결국에는 더 좋은 가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시간은 필요하다. 저는 사실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는 건전한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이번에 돌파하면 사실 좀 생각이 복잡해질 것 같았었는데 일단은 조정을 받았고 추가 조정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밑에서 주워 먹으면 되는 것이고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부 대응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텨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적으로. 특히 내년 상반기를 봤을 때. 지금의 문제는 분명히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AI가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제 삶에 AI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더 많아질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아직 멀었어요. 아직까지는 답답하고 조금 멍청해요. 앞에서 봤던 이 AI가 지금 현존하는 가장 똑똑한 AI거든요. 돈 주고 샀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씩 틀려요. 보면은 방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FOMC 끝났는데 다음 주 예정된 FOMC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직도 멀었다고요. 그리고 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라고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인프라 투자는 마찬가지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투자도.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 수밖에 없다. 그들은 더 많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들 입장에서는 더 크게 먹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털 만큼 털고 수익을 실현하고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잡아야 되겠죠?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안 좋은 뉴스도 더 키우고 시장의 불안감도 더 키우고 그러면서 계속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간 조정.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다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고 긴 이 여정에서 한 번씩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SK하이닉스. 연봉 차트는 뭐 깡패고 월봉 차트도 이게 결국에는 좀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들이 팔긴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시 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살 거예요. 사고 있고. 하지만 문제는 충분히 사야 하기 때문에
바로 가지 못합니다. 주봉상으로 초록색 5일선을 당연히 터치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가격은 54만원대고 결국에는 빨간색 20선인데 55만원? 네, 55만원.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떨어지면서 구름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만원대가 지켜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54만원대의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다음 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해요, 사실.